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실물 경제 최전선에서 20년쯤 구르다 보면요, 시장의 체제가 탁 바뀌는 그 특유의 서늘한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2026 4월 17일 장 마감 기준으로 딱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동결 떴죠?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 커지죠? 거기다 AI 전력 수요 폭증 뉴스까지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환율 보세요. 역사적 평균이 2.8%인데 지금 4.2% 수준에서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런 고변동성 리즘에서는요, 차가운 잉여현금 흐름, 즉 FCF와 확실한 경제적 해자를 준 섹터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할 곳, 바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서브컬처 게임 산업입니다. 트렌드가 숨막히게 변하는 이 판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되는지 그 냉혹한 현실과 생존의 해독제를 팩트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 질문 한번 볼까요? 사랑의 유통기한은 단 3년일까요? 게임 섹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일 겁니다. 신영증권 리포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나오거든요. 서브컬처 게임들은 필연적으로 출시 36개월 차, 딱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매출 절벽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일러스트 쏟아내고 자극적인 마케팅 돌리면서 유저들을 확 끌어모으죠. 근데 정확히 3년이 지나면 유저들이 강력한 IP 피로도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캐릭터 뽑아내는 파이프라인은 텅텅 비어가고 스토리라인도 뻔해지면서 결국 신규 유입이 뚝 끊겨버리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이 지금 이 마의 3년을 코앞에 두고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1년 차에 최고점을 팍 찍었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MAU와 매출 흐름이 3년 차에 진입하면서 답답하게 덩체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4년 차에 들어서자마자 와, 보이시나요?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절벽 구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투자의 관점에서 이 지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거 그냥 잉여 현금 흐름이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기업 가치라는 게 결국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인데 4년 차부터 지갑에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반토막이 난다? 주가 방어 절대 안 됩니다. 단순히 게임 내 찔끔찔끔 업데이트하는 수준으로는 이 3년의 저주를 절대 못 풀어요.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만화책이 대박나면 그걸로 애니메이션 만들고 맨 마지막에 게임으로 출시해서 돈을 쫙 빨아당기는 수동적인 구조였잖아요. 근데 새로운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게임이 제일 앞단에 서서 강력한 IP 허브 역할을 해버립니다. 게임 하나가 빵 터지면 그 세계관이 애니메이션, 음악, 팝업 스토어, 심지어는 현실 세계의 거대한 테마파크로까지 쭉쭉 뻗어나갑니다. 리포트에서는 이걸 앞서 말한 3년의 저주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브컬처 게임이 단순한 스마트폰 앱 조가리를 넘어서 글로벌 콘텐츠 밸류체인의 최종점, 바로 IP 원천으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이 진화 과정을 좀 더 잘게 쪼개서 3단계로 명확히 분해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성공하는 놈들은 어떻게 유저들 머릿속에 이 거대한 경제적 해자를 파놓는 걸까요? 1단계, 그냥 화면 앞에서의 단순한 컨텐츠 소비입니다. 아주 흔하죠. 근데 진짜들은 여기서 안 멈춰요. 2단계로 넘어갑니다. 피규어 사고 한정판 굿즈 사게 만들어서 소유 욕을 미친 듯이 자극하죠.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유저들의 일상 한가운데로 훅 치고 들어옵니다.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 열고 오케스트라 콘서트 같은 일상적 경험으로 판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퇴근하고 폰 화면이나 두드리는 게 아니라 황금 같은 주말에 굳이 시간 내서 찾아가게 만드는 거대한 테마파크를 유저들 마음속에다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인 잉여 현금 흐름, FCF를 찍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사실 아직도 서브컬처라고 하면 소수 매니아들만 즐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데이터 한번 보시죠. 글로벌 10개국 G세대 애니메이션 소비 비중입니다. 매일 시청이 36%, 매주 시청이 38%예요. 합치면 무려 70% 이상이 상시로 이걸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투자를 하려면 여기서 베이지한 업데이트를 싹 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편견을 버리고 이 새로운 데이터로 내 시각을 쿨하게 교정해야 돼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이 서브컬처를 완전히 압도적인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려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비의 바다가 앞서 우리가 분석한 그 IP 오브 게임들이 무한히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수요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섹션이
현재 시장의 리즘 진단과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중국발 메가 릴리즈 현황입니다. 짧게 짚고 넘어가죠. 현재 글로벌 게임판의 거시 환경부터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 말에 퍼펙트 월드 신작 터지고요. 뒤이어서 넷지지의 프로젝트 무한대 같은 중국발 메가 신작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말 그대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의 공세가 시작되는 거죠. 이 험악한 판에서 우리 한국의 대표 선수들 시프트업과 넷마블은 대체 어떻게 방어를 할 건지 파이프라인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시프트업은 그 거대한 텐센트랑 손 딱 잡고 글로벌 시장을 종조준하는 프로젝트 스피릿과 스텔라 블레이드 2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면 넷마블은 이미 검증된 아주 강력한 팬덤을 등에 업고 7개의 대제 오리진과 몽길 스타다이브로 맞불을 놓습니다. 두 회사 모두 그냥저냥 신작 하나 내놓는 게 아니라 생존을 건 확실한 무기를 들고 전장에 서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시프트업부터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 회사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무서운 마의 3년 저주를 구조적으로 돌파해내고 있거든요. 핵심 캐시카우인 승리의 여신 니케이가 출시 3.5주년이 됐는데 트래픽이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펄펄 뛰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컨셉 같은 새로운 융합 콘텐츠랑 대규모 팝업 스토어를 영리하게 활용한 덕분이죠. 유통기한 연장 기술을 제대로 증명한 셈입니다. 거기다 글로벌 거인 텐센트랑 파트너십 단단하게 묶여 있고요. 전설적인 디렉터 신지 미카미가 세운 언바운드 스튜디오를 100% 인수하면서 콘솔 쪽 개발력까지 아예 장착을 해버렸어요. 단순한 게임 개발사를 넘어서 IP를 글로벌 단위로 쫙쫙 뻗어나게 할 거대한 해자를 다 파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독보적인 경쟁력은 결국 차가운 숫자로 증명되죠. 신영증권 리포트를 비롯한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시프트업의 목표가 바로 53,000원입니다. 그 근거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무식하게 마케팅비 쏟아붓지 않아도 탄탄한 코어 팬덤이 꽉 잡아주니까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현금 흐름으로 꽂히는 구조거든요. 특히나 다가오는 여름방학 시즌, 서브컬처 게임판에서는 1년 중 최고 성수기잖아요. 3.5주년 이벤트로 바짝 끌어올린 트래픽이 이 성수기랑 맞물리면서 아주 견조한 잉여 현금 흐름을 콸콸 만들어낼 겁니다. 거시경제가 흔들려도 자기 혼자 꾸준히 현금 찍어내는 기업의 프리미엄 절대 무시 못하죠. 자, 여기서 지난번 영상에 한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날카로운 질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넷마블은 덩치는 산만한데 남는 장사를 못해서 이익률이 너무 얇은 거 아닌가요? 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리포트를 꼼꼼히 뜯어보면 이제는 관점을 싹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넷마블을 단순히 게임 만드는 공장으로 볼 게 아니라 결제 생태계 마진의 수혜자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씌워봐야 한다는 겁니다. 화면에 뭉크 보이시죠? 이익률 개선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결제 생태계 자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른 수건 쥐어짜듯 비용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익이 남는 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수익성을 계산한다는 거냐? 구체적인 액션 포인트를 짚어보죠. 당장 6월부터 북미에서 구글 앱마켓 수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넷마블은 여기서 한술 더 떴어요. 유저들한테 30%씩 수수료 떼이는 구글이나 애플 대신에 자기네 자체 웹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도록 쫙 유도를 해왔거든요. 놀랍게도 그 전환율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예전 같으면 플랫폼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쳤을 그 어마어마한 돈이 넷마블 영업이익으로 다이렉트로 꽂힌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기대작 7개의 대제 오리진이 6주 단위로 아주 공격적인 업데이트를 돌릴 예정입니다. 가만 생각해보세요. 결제 수수료는 확 줄었는데 신작 매출 회전율은 극대화된다? 이게 바로 완벽한 재무적 턴어라운드의 핵심 촉매제인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마진 폭발 효과와 신작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더해서 신영증권 리포트는 넷마블의 목표가를 73,000원으로 꽂았습니다. 앱스토어 수수료 장벽을 우회하는 이 웹결제 전환 전략은 넷마블이 앞으로 내놓을 모든 게임의 영업이익률을 근본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하반기에 터질 이 엄청난 수수료 절감 효과를 주가에 온전히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 분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섹션 2. 자, 분석은 끝났고 이제 실전이죠. 포지션 사이징 및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대는 고변동성 리즘에서는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철저한 전쟁터잖아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 비율,
그러니까 리스크 투 리워드 레이시오를 무조건 1대 2.5 이상으로 세팅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원금의 10%를 잃을 각오를 했다면 위로는 최소 25% 이상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만 칼을 뽑으라는 소리죠. 구체적인 스탑로스 트리거도 잡아드릴게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전후로 중국 메가 신작들이 런칭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가 전월 대비 10% 이상 깨지는 데이터가 딱 포착된다? 그럼 미련 갖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들어가고 스탑로스 치셔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생존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장이 열리고 해외 메가 신작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면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유통기한이 시험대에 오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기 유행에 휩쓸려가는 일회성 컨텐츠 소비자를 계속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대를 아우르며 유저들의 일상 속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테마파크를 지어 올리는 위대한 설계자를 보유하시겠습니까? 시장은 늘 냉혹하지만요. 해답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잉여 현금 흐름과 압도적인 경제적 해자, 그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데이터와 뷰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액션 플랜을 꼭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궁금한 점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해설에서 여러분의 댓글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알파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